네, 또 저희가 추린 또 두 번째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 공방입니다.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슨 비유냐? 이혼 소송입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집안에다가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막 칼을 휘둘러서 죽일 뻔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 소장에다가 근데 그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가 물어봤어요. 이거 죄를 지은 게 이혼 사유라는 겁니까? 집에 불 지른 게 이혼 사유라는 겁니까? 죄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폭행했습니다. 불 질렀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이 정리한 겁니다. 자, 쭉 들으셨지만 좀 이재명 대표의 비유가 좀 길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가족이 칼을 휘둘렀다는 건 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이 이혼 소송을 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낸 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소장에 폭행죄라고 실수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자를 안 넣어도 사실 폭행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게 해달라. 즉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죄자를 안 넣어도 윤 대통령 탄핵할 사유는 충분하다. 이런 논리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역으로 보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용을 한다면 내란죄를 실수로 썼을 뿐 내란 행위는 남아있고 탄핵 심판에서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대표의 비유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도 맞지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내란죄, 그러니까 폭행죄라는 게 실수로 넣었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실수로 넣었다라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죄를 실수로 넣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대통령실 이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를 하듯이 총 26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21페이지 가까이가 이 내란에 대해 내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내란이란 표현이 38차례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란 제목을 빼버리면 사실상 탄핵소추안의 80% 이상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냐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혼 재판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혼 재판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개념인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하는 직위 자체를 박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입증됐을 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내란죄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윤 대통령의 행위를 과연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고 이 민사를 예시로 드는 것 자체가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라는 이 절차가 단순히 소회 제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적인 이 정치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망각한 주장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놓고 사실 좀 불필요한 내용을 넣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10개의 죄를 지은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만 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범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징계처벌, 그러니까 이것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없다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심의를 한 다음에 국회에다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국회의원들을 그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이런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도중에 창문을 깨고 총을 차고 사람을 때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겁박하고 이러한 것들은 형사적으로 한번 형사재판에서 따져봐가지고 아 이것은 유죄, 이것은 무죄, 아 유죄를 다 합쳐보니까 이것은 무기징역, 뭐 10년형 이렇게 양형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소송이지만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내란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이잖아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또 내란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란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또 반대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란죄를 국민의힘 주장처럼 삭제를 해준다면 기뻐하고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사사건건 딴지를 놔요. 이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3가지든 10가지든 어떻게 하더라도 탄핵 심사에서 파면이 인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해서 조기 대선의 시간을 벌어보려고 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점은 사실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핵심이라면 소장에 처음부터 제대로 썼어야지 왜 내란죄라고 썼다 빼냐 소장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입니다. 자, 이남희 부장. 급기야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핵심이 빠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렇게 음식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빼는 탄핵소추안은 네.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 짜장 없는 짜장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윤곽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란죄를 뺀다는 거는 갈비 없는 갈비탕과 같다. 네. 주로 음식에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혼 소송에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음식에 비유하면서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부터 뭐 찐빵, 짜장 그리고 갈비까지 국민들이 사실 이 시국에 이 엄중한 시국에 이런 비유를 보는 게 썩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